데이터를 가지고 나눠줘야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소비자한테 어떤 데이터가 중요할까? 요새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 하면은 거의 그 인터넷하고 관련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최근에 보면은 그 TV나 이런 데 나오는 교수들 중에서 데이터의 어떤 그런 구매 데이터의 어떤 그런 그 중요성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온라인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 이렇게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미래를 갖다 예측합니다. 미래 예측해 가지고 그 미래에 이 사람이 좋아할 어떤 그런 어떤 프로모션 갖다 이렇게 미리 던져주죠. 그런 걸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다 뭐냐면은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국가든지 그 소비자들한테 중요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국가에 있는 기업이든지 다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각 국가마다 그에 대한 어떤 규제를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프라이빗 인포메이션 또는 개인 사적인 어떤 그런 정보 같은 경우는 기업이 사용 못하게 만들어져 놨잖아, 맞잖아. 그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소비자의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갖다가 소비자 기업들이 사용을 못하게 하면 그만큼 기업이 발전이 어떻게 돼? 발전이 더디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또 그 소비자들은 또 그만큼 피해를 받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소비자하고 기업 간의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근데 여튼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소비자들한테 어떤 데이터가 중요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소비자들한테 어떤 데이터가 중요할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또 세그멘테이션 베이스를 선정해 줘야 되니까. 자, 자세히 한번 보기 바랍니다. 저를. 소비자들한테 어떤 데이터가 중요할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어떤 데이터가 중요할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배운 게 있잖아. 지금까지 데이터에 대해서 배운 게 있잖아. 데이터에 대한 배운 것을 갖다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소비자의 어떤 데이터가 이 세그멘테이션 베이스로 중요할까? 데이터. 자, 이거 생각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옛날에 여러분 배웠던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나이 소득 있잖아, 나이 소득. 저게 내가 왼편에 사용한 거 있잖아, 나이 소득. 나이, 소득,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 다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남자, 여자, 나이, 소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 기본적으로 뭐라고 무슨 어떤 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데이터입니까? 이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인구 통계적 데이터라고 그러죠. 인구 통계적 데이터. 이게 못 쓰는 것 같은데. 인구 통계적 데이터. 데모그래픽입니다. 데모그래픽. 그죠? 데모그래픽. 데모그래픽. 인구 통계적 데이터 얘기입니다. 인구 통계적 데이터는 뭐냐면 나이 소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명백하게 다 알고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우리 인구 통계적 데이터는 뭐냐면 소비자만 보면은 우리가 대판할 수 있어요. 저 남자, 여자인지 알 수 있잖아. 그죠? 젊은지 늙은지 우리가 대판할 수 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인구 통계적 데이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인간만 딱 보면은 저거 어떤 인간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구 통계적 데이터인데, 물론 쉽지 않은 것도 있어요. 소득 같은 거 보잖아.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인구 통계적 데이터가 하나의 큰 부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소비자의 어떤 그 특성을 구분하는 중요한 부류가 인구 통계적 데이터가 하나 중요한 부류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이코그래픽, 심리학적 데이터. 사이코그래픽. 자, 심리학적 데이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소비자가 인구 통계적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 외에 어떤 거에 관심이 있냐면은 저 소비자는 무엇을 생각할까? 저 소비자는 어떻게 판단할까? 이런 것을 얘기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간이 그러니까 소비자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갖다 보고 판단하고 자기 남들 느끼고 그것을 갖다 판단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것 다 심리학적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적 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TV 같은 데 보면은 심리학적 데이터 뭐 여러분 웃는 거 있잖아요. 어떤 장면 같은 거 보고 웃죠. 다 심리학적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웃는 거는 그 심리학적으로 뭔가 좋아서 웃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모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 웃는 거죠. 또는 찡그린 거죠. 웃죠. 울고 난리 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심리학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것도 다 뭐냐면 인지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도 다 심리학적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어떤 캐테고리 중에 하나죠. 그렇죠? 심리학적 데이터.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세 번째 데이터가 또 있는데 구매 행동적 데이터입니다. purchase behavior. purchase behavior. behavior이죠. 그러니까 구매 행동적 데이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중에서 롯데백화점에 몇 번 가냐? 다 일일이 다 따라다니면서 기억한다 하면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그죠? 하루에 몇 번 정도 가느냐? 그리고 한 번 가서 몇 번 얼마 정도 구매를 하느냐? 구매를 얼마 정도 하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또는 여러분 치약을 몇 개를 사서 일주일에 몇 개를 사서 사용하고 또 펜을 몇 개를 사서 사용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다 구매 행동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캐테고리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크게 저는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그멘테이션 베이스 아까 얘기했지만은 시장을 나누는 변수예요. 시장을 나누는 변수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같으면은 구매 행동적 변수로 인구 통계적 데이터, 심리학적 데이터, 구매 행동적 데이터 이 세 가지 부류가 있다 하면은 이 중에 어떤 게 보다 적절할 것 같아요? 구매 행동적 데이터로. 어떤 걸로 나누면은 그 기업 입장에서 시장 세분화하는데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인구 통계적 데이터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심리학적 데이터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구매 행동적 데이터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 기업이 이 시장 세분화를 왜 하냐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시장 세분화 전략을 택한 이유가 뭐 때문에 기업에서 뭐 때문에 택합니까?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택해요? 기업이 시장 세분화든 무슨 전략이든 간에 그 전략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전략을 사용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뭘 달성하려고 합니까? 보다 높은 구매를 달성하려고 한 거죠. 보다 높은 매출을 달성하려고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심리학적 데이터를 이용해서 세그멘테이션 하는 게 또는 인구 통계적 데이터를 이용해서 세그멘테이션 하는 게 또는 구매 행동적 데이터를 통해서 세그멘테이션 하는 게 어떤 게 내 기업에 보다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보다 무엇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내한테 가장 큰 돈을 갖다 주느냐. 내한테 가장 큰 이익을 갖다 주냐는 겁니다. 그죠?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부류를 통해서 내가 세그멘테이션 하는 게 궁극적으로 내한테 큰 이익을 갖다 주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답이 대판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한번 봐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인구 통계적 데이터 같으면 뭐 소득 이런 거잖아요. 그죠? 나이로 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죠? 심리학적 데이터는 뭡니까? 그 사람이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변수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심리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세그멘테이션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들어주면 어떤 게 케이스가 있냐면은 여러분 그 주유소 중에서 이제 그 세브론이라고 있죠. 쉐브론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쉐브론이라고 있는데 그죠? 이 쉐브론이라는 그런 회사가 그 심리학적 데이터 가지고 시장 세분화 전략을 한번 택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면 제가 사뭇 재밌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주유소 가게 되면은 보통 주유소 가면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주유소에서 그 기름을 샀다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그에 대한 어떤 감사로서 주유소에서 어떤 짓을 합니까? 여러분한테 뭘 줘요? 뭘 줍니까? 보통 세차권 주죠. 세차권. 그죠? 그래서 주유소 한 몇 번씩 가면 막 세차권 계속 주니까 너무 세차권이 많이 쌓여가지고, 그죠? 어떤 때는 가면 막, 그러니까 차 트렁크 열면 그 세차권이 막 가득 쌓여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세브란 사장이. 야, 우리가 말이야, 우리 기름을 갖다 사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주유소에 주는 게 뭐냐면 세차권을 주는데 그 세차권 갖다 몇 번 사용하냐, 이 사람이. 겨우 해봤자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용하겠죠. 그죠? 나머지 세차권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쓰레기가 돼버린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건 우리 뭔가 좀 바꿔줘야 되지 않냐. 왜냐면은 우리가 그 사람한테 이 세차권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제품을 산 것에 대한 감사로서 주는 건데 그 사람이 그거 갖다 그 중에서 한 10장 주면 10장 중에 하나밖에 사용 못 한다 하면 우리가 그 미친 짓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그거 맞는 말이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야, 이거 갖다 우리가 좀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뭔가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세차권을 무조건 주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우리 어떻게 하냐. 교수한테 물어봐서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걸 알락하면은 그 사람한테 심리학적인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된다. 심리학적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행위라든가 또는 그 사람이 원하는 그런 제품이나 이런 걸 관련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도를 갖다 찾아내야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